한 주의 중반 수요일입니다. 잠금 해제 시간으로 이어갈 텐데요. 간밤 미증시는 S&P 500과 나스닥이 또 기록을 경신했는데 국내 증시는 막 강하게 올라주지는 못해서 아쉽긴 합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 오늘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머니맵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0.53% 살짝 오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쉬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또 이제 기록 경신하면서 우상향 추세 요즘에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리노공업이 3%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단연 특징적인 섹터라고 한다면 아이폰 부품주, 애플 관련주가 될 텐데요. 어제 아무래도 미리 좀 차익 매물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간밤에 애플 7% 정도 급등하니까 같이 또 갑니다. LG 이노텍이 13% 넘게 올라가고요. BH, 더구전자 등등의 종목들도 함께 강하게 상승부를 켜는데 장 초반 대비해서는 오름폭 약간 둔화가 되긴 했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는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 SKC 정도 1% 이상 올라가고요. 좀 선별적으로 강세를 띠고 있다라는 게 확인되고 오늘도 의료기기 쪽에서 클래시스가 5%가 넘게 올라갑니다. 파마 리서치도 상승부를 함께 켜고 있고요. 이 자동차 쪽에서는 SL이 8%가 넘게 올라간다라는 게 좀 특징적으로 보이고 나머지 종목들 체크해 본다면 크래프톤 3% 이상의 강세, 화장품 쪽에서 아모레퍼시픽이 6% 이상 올라갑니다. FNF도 2% 정도 올라가면서 여전히 소비재 중에서 일부 종목들은 상승부를 강하게 켜고 있고요. 오늘 항공주 일부도 오르는 것 같고 우주항공 국방에서도 LRG 넥스원, 한화시스템 등등 상승불이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개장 특징주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애플 관련주들 질문 드려볼게요. 애플이 7% 정도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관련주들 랠리가 시작이 되는 건지 사실 어제같이 많이 빠졌을 때 기회다 하고 샀으면 오늘 또 굉장한 또 수익을 맛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만약에 추격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괜찮을까요? 이게 무슨 개그 콘서트입니까? 네. 갑자기요?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요. 네. 어제는 세론이라고 그렇게 달래피면서 기관들 다 집어던졌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은 갭상승하니까 어제 던졌던 거 다시 채워야 돼요. 네. 그럼 어쩔 수 없이 막 쫓아갑니다. 네. 그러다가 또 다 물리게 만드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화가 많이 나셨네요. 예. 자제하고요. 네. 예. 이런 한국 시장의 쏠림과 그에 따라서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어제 던지지 말 걸 마시지 그랬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만 애플 한 2% 빠졌는데 BH 같은 경우 13% 빠지는 게 이게 더 이상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쏠림은 참 한국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쪽 하지 마시죠. 이렇게 변동성 큰데 그거 가지고 제대로 변동성을 사랑해서 충분히 매매할 수 있다 하시면 됩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잘 못하지 않습니까? 어제 손절, 오늘 열받으니까 추격 매수 그러다 보니까 또 물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대상의 주식의 안정권과 추세 흐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게가 좀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적정한 가격대 들어오게 되면 정리하고 이쪽은 보지 마시죠. 차라리 그냥 애플을 사세요. 차라리 네. 안정적으로 추세를 가게 되면 이번에 AI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애플이 변할 걸 충분히 시리와 함께 변하는 것들에 대한 윤곽이 나왔고 그에 따라서 이게 더 앞으로 주도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사시고 또 아니면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쪽에 앞으로 펼쳐질 게 좀 더 크다. 그러면 그 관련된 쪽의 섹터들을 좀 공부하시면서 그걸 보는 게 맞겠죠. 리노공업 같은 경우 이번에 하락했을 때 그걸 차라리 사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약간 너무 이쪽에서 변동성 큰 거를 그렇게 보세요? 아닙니다. 너무 속상해하나요 제가? 왜냐하면 보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또 속상한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갖고 계신 아닙니다. 예. 마음 너무 안타까워요. 이러다 보면은 괜히 거기 시세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거 몰라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사람이? 네. 그러면 스트레스 받게 되면은 종목의 타이밍도 되게 어렵게 만들어 갑니다. 내 자신에 대한 내 계좌를.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속상해서 드린 얘기였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는 한번 강할 때 한번 팔고 그 다음에 다시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서 좀 더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의 기회를 찾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급등락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 나왔을 때 비중 조절해 보고 우리가 정말 애플 쪽에 이제 미래의 가치를 보면서 투자한다면 애플을 사보자 혹은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개장 특징주 알아봤고요.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좀 쉬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여행 가고 싶기도 합니다. 티웨이 항공을 오늘 가지고 오셨어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성수기. 이제 뭐 8월 휴가 정하셨나요? 네? 정하셨나요? 네, 저 휴가 갑니다. 태국 가실 건가요? 머니투데이로 갑니다. 네, 여기 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휴가를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티웨이 항공을 보면서 네. 가장 먼저 듣게 될 건 LCC입니다. 저가 항공사죠. 네. 이런 쪽에서는 일단 가장 먼저 많이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유가 영향 받겠죠. 유가도 좀 많이 빠졌다가 살짝 올라오는데 80달러대 못 간다 그러면 하향 안정화 될 것 같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환율 지금이 만약에 이제 FOMC 끝나고 환율만 어느 정도 좀 안정권 들어간다 그러면 항공업체 쪽은 유리하겠죠. 그런 쪽의 변화. 그리고 소비 심리 같은 경우도 약간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보니까 가시는 분 많네요. 해외여행. 네. 저희만 열심히 일하고 가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많아서 태국 발리 가서 네. 머니투데이 꼭 너무 보셔야죠. 좋죠. 네. 네, 보시면서 아무튼 소비 심리는 그렇게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비 심리도 그렇고 뭐 이런 보복 심리 이런 게 계속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LCC 관련주가 특히나 또 크게 튀어오를 수가 있겠죠. 다음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볼게요. 바로 노선의 확대입니다. 이제는 뭐 유럽부터 해서 아시아까지 노선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더 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관광 통계를 통해서 이게 확인이 되는데요. 네. 예, 관광 통계 흐름 보게 되면 벌써 1분기에 국민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아웃바운드죠. 해외여행 나간 게 전년도 대비해서 49% 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저는 빠져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녀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가봤는데 바람도 세고 좋으네. 그러면 또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보니까 1분기 또 한중간의 여객 수송 실적을 보게 되면 287만 명, 640% 늘었습니다. 이쪽도 중국 쪽이 점점 더 커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고향으로 페리가 온대요, 앵커님. 네. 부산으로 온대요. 오, 예. 네. 그래서 또 처음으로 코로나19 처음으로 또 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변화 왔다가 또 하루 더 있을래 그러고 있다가 또 한국으로 나갈 수도 있겠죠. 또 쇼핑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계속 나오는데 여기다 중요한 건 이제 노선이 확대가 됩니다. 특히 이제 LCC 입장 쪽으로 봤었을 때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통합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독점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라인들은 LCC로 넘겨라라고 해서 넘겼던 부분들이 통합으로 이관받은 유럽 노선이 4개국입니다. 운항을 시작했고 거기다가 발리 노선까지 이번에 확보했다. 오. 예. 네. 그냥 마음이 아프네. 가고 싶어서. 네. 네.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LCC 쪽에서 중요한 거는 노선이 늘어난다라는 부분들은 거기다가 바로 이제 여객기 투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저변이 확대된다. QA 확대를 나올 수 있겠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아직까지는 매크로 지표가 약간 부담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완화됐을 때는 바로 이런 효과와 함께 레벨업을 시도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봤을 때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큐가 확대되다 보면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적 기대도 크죠? 그렇습니다. 1분기 실적 잘 나왔습니다. 네. 잘 나왔고 이 부분을 통해서 연결되게 되면 올해 영업이익 한 1,500억 정도는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티웨이 항공의 시총을 보면 시가총액 6천억 어제자로 그렇게 돼 있네요. 그렇게 되면은 올해 실적 이제 안정권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런 쪽이 없다. 코로나19 같은 그런 급박한 사태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잘 견뎠고 거기서 나오는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물론 이제 항공주다 보니까 매크로 지표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변동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떠나서 성수기 쪽에인데 그래도 아마 그냥 어떤 음식료 쪽에만 성수기를 찾는 게 아니라 이쪽도 성수기다 그러면 한 번쯤은 움직일 때가 되겠다. 한쪽에서 한번 고점 테스트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우리 항공주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목표 주가 어느 정도 설정할까요? 네, 아마 2분기 쪽의 실적 가이던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취향하느라고 들어가는 운항 비용들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수기 효과는 가이던스보다 높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분위기를 봤을 때 직전 고점 3,000원대 그리고 또 지난번 박스권 상단부는 3,250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열어놓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2,65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티웨이 항공 목표 주가는 3,250원, 손절가 2,650원 확인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양 디지텍 잘 팔리는 SSD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SSD 약자 아시나요, 앵커님? 직접 설명해 주세요. 예.
그만하겠습니다. 예, 한양엔지 쪽에서 네. 모델 사업부가 이제 메모리 모델 사업부가 이관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다시 나와서 제 인적 분할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회사의 가장 강점은 메모리 모듈. 그러니까 즉 이쪽이 80%가 넘고 SSD가 나머지를 차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메모리 업황 좋아지기면 당연히 좋아질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SSD에서 강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SSD는 저장 장치라고 하죠. 이게 낸드를 컨트롤러와 합쳐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거를 SSD를 쫙 깔게 되면 서버에 들어가는 저장 장치로 들어갑니다. 근데 요즘 보게 되면 AI가 데이터 센터가 생기는데 저장 장치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거기다가 기존까지는 HDD라고 하죠. 하드 드라이브. 네. PC 딱 키게 되면 윙 하고 돌아가면서 나왔던 그 하드 드라이브. 이거 이제 안 씁니다. 네. 이거 만약에 그 서버에 다 들어가게 되면 소음을 때문에 다 윙 이거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도 많이 나고. 열 많이 나고요. 네. 전력도 많이 들어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체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에서 나오는 교체 수요와 함께 나오는 변화. SSD는 지금 업황 딱 턴하고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꼭 찾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4월달 수출이 76% 늘었고 5월달이 48% 늘었습니다. 그만큼 성과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섹터의 변화다 보니까 윙은 잊으세요. 윙은 네. 잊고 SSD가 교체가 되면서 또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쪽을 하반기까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체도 그렇고 신규 수요도 그렇고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데다가 단가도 좋습니다. 수출도 늘어나니까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오겠죠. 1분기 실적이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1분기 실적 좋았고 매출을 보다 보니까 네. SSD 매출이 1분기에 작년 한 해 매출의 62%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더 플러스가 강화된다는 얘기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제품 단가도 작년 대비해서 9% 늘었습니다. 그러면 P 올라가고 말씀하셨듯이 Q까지 같이 좋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성과를 내는 쪽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양디지텍의 1분기 실적 좋아서 약간 새로운 식구로 이렇게 쭉 밀렸었는데 이런 변화가 다시 다가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 실적 기대감이 높다라는 쪽에서 적어도 저것 때도 충분히 들어가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항공 쪽 모멘텀도 있는데요. 자회사와 뭐 관련된 부분인가요? 네, 이 부분은 계속 나왔던 얘기고요. 네. 이 한양 네비콤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지분이 있는데 나로에 탑재된 위성 이쪽에서 항법 시스템을 개발해서 가끔씩 이제 관련된 쪽으로도 연결을 시키는데 우주항공 관련된 모멘텀도 끝난 건 아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진짜 정부에서 계속 관심이 많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연결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근데 이거는 플러스 알파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가장 주된 아이디어는 메모리 업황 돌아간다. 낸드 좋아지는데 그와 함께 SSD가 같이 이어간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시면서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대부분 말씀드렸고요. 지난번 고점 대 부분은 이번 실적에 다시 기대감 높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 한 31,000원대 부분은 충분히 가도 되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2,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 고점 부근인 31,000원까지 무리 없어 보이고요. 손절가는 22,5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